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나연입니다. 이번 영상은 책 소개 영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돈 버는 아이디어 연구소의 이름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아이디어가 자본을 이긴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인 귄터 팔틴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저도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창업 디자인, 창업 아이디어, 창업 컨셉이라는 이 용어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업 디자인 테크닉이라는 부분이 책에 나오는데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7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 책을 몇 번 읽으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 창업 디자인, 창업 아이디어, 창업 컨셉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나 창업 컨셉 이건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았고 창업 디자인은 또 완전 새로운 용어였어요. 근데 몇 번을 좀 읽으면서 생각을 해본 결과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사업 아이디어 이건 창업 아이디어고요. 창업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 사업 구현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다듬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업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 아이디어가 컨셉으로 다듬어지는 그 과정 자체를 말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일상적으로 떠올리는 대박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단계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고요. 창업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좋은 창업 컨셉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창업 아이디어가 창업 디자인을 거쳐서 창업 컨셉으로 변해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들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거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그런 사례들은 아이디어가 좋아서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컨셉이 좋아서 성공을 한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컨셉은 창업 디자인이라는 과정을 거친 거고요. 창업 디자인 과정은 굉장히 많은 정신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책에서는 이케아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고객이 직접 가져가서 조립하는 가구. 이게 이케아의 심플한 사업 모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케아가 이렇게 현실로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창업 디자인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고객 스스로 조립하는 가구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기계나 연장 없이 조립하는 가구를 디자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집안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을 만드는 게 완전히 새로운 일인가? 구매자들은 기꺼이 가구를 조립하는 일을 할 것인가? 구매자들은 가구를 조립할 시간과 흥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갑자기 가구를 직접 조립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고 자기 확신을 하는 과정, 이게 바로 창업 디자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초기에 분명히 이런 질문들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케아의 사업 모델은 안 된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그 과정은 그냥 상상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보다 생각한 아이디어를 좋은 컨셉으로 다듬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이게 책을 보고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소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컴포넌트 창업입니다. 창업자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죠. 성장하라.
그러나 작은 조직으로 남아라 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문구입니다. 돈을 좀 많이 벌게 됐다고 해서 핵심 역량 이외의 조직을 내부에 만들고 덩치를 이렇게 키워나가다 보면 그동안의 작고 빠른 조직의 장점이 없어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이제 좋은 컨셉화를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실제 구현 방식은 이 콤포넌트 창업 방식, 아웃소싱 방식을 기본 방침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콤포넌트 창업에서는 창업자가 해야 될 일이 컨트롤 타워 역할이에요. 좋은 창업 컨셉을 만들고 사업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머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제품을 만들어주는 공장이나 회계,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전문 영역이고 그 전문 영역을 담당하는 그 수많은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검증된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는 게 되겠죠.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경험을 하고 좀 보는 안목을 기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웃소싱으로 사업을 만들어낸 사례들에 대해서는 직접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창업 디자인 개발 테크닉 7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이제 좋은 컨셉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떤 지침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게 바로 이 창업 디자인 테크닉 7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7가지 빠르게 좀 알아볼게요. 1번, 기존에 존재하는 잠재력을 발견한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책에 나온 예는 닭발에 대한 거예요. 남미 지역은 닭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 닭발은 먹지 않고 다 버렸다고 합니다. 세르지오 리알이라는 브라질 은행가가 이 사실을 발견을 하고 이 닭발을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도 멀었겠죠? 2번, 관습보다는 효용에 집중하라. 이 테크닉이 가장 쉬운 테크닉이라고 나와요. 제품 하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원산지의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면 된다고 나오거든요. 오직 효용에만 집중을 하고 기존 관습에서 비용을 많이 소비하는 부분을 찾아서 없애는 겁니다. 3번,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조합하라. 이 3번의 사례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분야의 사례들을 좀 이렇게 조합하다 보면은 좋은 컨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하나 이상의 효용을 충족하라. 이 부분은 공유경제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유휴자산 부분을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쉬고 있을 때. 5번, 문제를 기회로 인식하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치를 가지고 그 장벽에 가서 막 이렇게 부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이 망치만으로는 잘 안 부서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부실 때. 그래서 이때 망치와 정을 같이 세트로 묶어서 파는 사업이 대박 사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6번, 이를 놀이의 대상으로 삼아라. 언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체험형 사업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고객이 직접 요리를 해먹는 셀프 식당이라든가 젖소젖을 직접 짜보는 체험형 농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얘기죠. 7번,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라. 솔직히 저는 이 7번이 가장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창업 디자인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냥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총 7가지 중에서 공유경제 관련된 내용, 그리고 체험형 사업 관련된 내용, 그리고 효용에 집중하라는 거, 그 내용이 가장 좀 와닿고 써먹기 좋은 그런 창업 디자인 공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직접 성공시킨 텍 캠페인 사업, 그리고 라티오 드링크라는 주스 관련된 사업, 에브에로라는 전화 응대 사업, 이런 다양한 좀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가능할지 좀 의문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아이디어 씨앗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업,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 관련 사업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자본을 이긴다. 이 책은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창업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책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